안녕하세요, 렛미 김태웅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정말 핵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10분만 투자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신차를 구매할 때 단순하게 장기 렌트 리스를 선택하면 할부보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제 살 깎아먹는 영상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차피 다 알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편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표적인 이유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쌀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할부보다 높습니다. 가끔 장기 렌트나 리스가 고금리 상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4%대를 고금리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는 딱 봐도 그냥 할부형맨이 달아놓은 악플이고요. 할부보다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살짝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잔존 가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잔존 가치라는 거는 이 차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예상 중고차 가격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캐피탈들끼리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잔존 가치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잔존 가치가 중고차 시장가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고객이 계약 만료 후 반납을 하면 캐피탈이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맨날 계산기도 그리고 있는 곳인데 손해를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잔존 가치에도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잔존가를 높이는 만큼 금리도 계속 올라갈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지만은 캐피탈도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제자를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 금리는 4%대를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내부 수익률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치킨 게임입니다.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서 소비자에게 접목을 시켜본다면은 신차 장기 렌트 또는 리스 상품은 잔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납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며, 인수를 고려할 경우에는 기본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할부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업사원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도 금리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큰 의미로 보면은 표면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할부의 경우에는 수수료라는 개념이 없어요. 고정금리, 고정수수료입니다. 매우 간단한 대신에 그만큼 남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입차 사러 가면은 할부보다는 리스를 권유하는 영맨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부 팔아봤자 썬팅으로 뜯기고, 불박으로 뜯기고, 하부 코팅으로 뜯기고, 유리막도 뜯기고 남는 게 없을 겁니다. 할부 고객은 그냥 대수 채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사원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최대 14%까지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금리가 4%였던 게 올라갑니다. 6%, 7%, 8% 쭉쭉 올라가요. 8%면은 중고차 시장 금리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심하게 수수료를 때려 넣는 영맨도 많지는 않지만은 제발 차 사실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금리가 최소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할인 또는 고객님 제가 시원하게 서비스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금리는 꽤나 높을 겁니다.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선납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선납금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부와 렌트 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금 제도입니다. 할부에서 선수금만 존재하죠. 미리 돈을 지불하고 대출액을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렌트 리스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반납하시면 전액 돌려드리고요. 인수하겠다 라고 하시면 잔존가와 보증금의 차이만큼만 더 지불하시거나 돌려받으시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에서 선수금 많이 낸다고 금리가 줄어드나요? 아니죠. 물론 선수금 많이 내면 조금만 빌려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만은 선수금 냈다고 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렌트 리스의 보증금과 선수금에는 이자율이 존재합니다.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4에서 5% 사이, 선수금은 1에서 2% 사이의 이자율만큼을 대여료 할인을 해줍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앞에서 기본금리가 4%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금융권 신용대출 이자가 몇 프로죠? 물론 더 좋은 금리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 3%에서 4% 될 겁니다.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신용만으로 1금융권에서 이 금리로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까요?
아마 상담 받아보시면은 에게 겨우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융권으로 가서 상담을 받으시겠죠. 금리가 최소 7에서 8% 이상이죠. 대신에 대출 한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걸 생각해보면은 4%대 금리로 차를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상납금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캐피탈의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든 만큼 캐피탈도 기브앤테이크로 금리를 내려줍니다. 간단한 예로 엘사캐피탈의 경우 기본금리가 4.2%인데요. 보증금 10%당 금리가 0.5%씩 내려갑니다. 보증금 50% 넣으시면 금리가 2%라는 거예요. 1금융권 최고 조건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인수를 선택해도 할부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거나 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인수까지 고려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넣으시고요. 잔존가치를 낮게 설정하시고요. 서비스 많이 해준다는 연면을 피하세요. 그러면 정말 차 깨끗하게 쓰시고 인수하시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렌트나 리스는 그냥 이름답게 쓰고 반납을 해주세요.